안녕하세요. 책봉입니다. 옛날 황하, 바다로 불렀다? 그 완벽한 대답. 자, 영상 짧으니까 시청해주시고 내용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하, 노란강. 자, 중국 화족이 살던 곳, 붉은색 점 시안. 그리고 서쪽으로 쭉 가면 큰 호수가 있습니다. 청해로 부르고 있습니다. 칭하이. 호수인데도 바다로 부르는 그 넓은 청해, 호수. 그리고 청해의 물줄기가 황하로 바뀝니다. 노란강. 중국의 시조, 사망 오제 중에 노란색 제후, 황제 헌원, 그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 황하. 중국 정통 사서, 중국 25사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사마천이 썼다는 사기. 약 2000년 전 책으로 이런 기록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기 권위, 본기 15. 황하는 한 나라가 있을 때는 한수, 그 다음에 하나라가 있을 때는 하수로 불리고요. 국경의 기준, 요를 부를 때는 요하로, 때론 제나라가 있을 때는 또 제수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물줄기, 그것이 지나가는 농소와 무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감숙성 지도인데요. 이 감숙성은 신채호 선생님이 고구려의 서쪽 끝으로 주장하던 그곳입니다. 청해가 있는 그 지역. 청해.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마천 사기의 농서 무도 지명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농서 무도. 자, 이번엔 중국 현재 쓰고 있는 간자체. 자, 감숙성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농서 무도 아직도 존재하네요. 자, 북쪽에 이제 청해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농서를 지나면서 황하가 되고요. 그 물줄기가 무도를 지나면서 한수가 되고 양자강으로 합류합니다. 자, 위키백과의 한강입니다. 한수. 고대 한나라, 도시 한중 흐르는 물. 자, 위로는 이제 농서를 지나서 황하로, 아래는 무도를 지나서 한수가 되었다가 양자강에 합류하죠. 자, 그러면 호수, 청해에서 시작된 이 바다. 사마천 사기, 권위, 동기사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강왈, 서강이 얘기하기. 해일 작하. 청해가 황하가 되는 거죠. 예. 해는 하다, 바다는 강이다. 자, 청해, 호수였죠. 자, 아직도 이 위쪽 지역은 이제 북해, 그 다음에 왼쪽은 서해, 남해 이런 지역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 서해에서 왔습니다. 저 북해 좀 놀러 갔다 올게요. 남해 좀 들르겠습니다. 바다가 아니죠. 큰 호수도 아닙니다. 그냥 지역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해, 큰 호수, 그 다음에 때로는 황하, 그리고 우리는 바다로만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큰 바다 아니면 큰 호수, 큰 강도 아닌 곳에 사용하는 해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지도책 2000년도에 간행이 되었죠. 보시면 중국 안우이성의 황산인데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산의 지역명에 여기 전해, 후해, 서해, 동해 이런 식으로 간자체로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앙에 천해도 있네요. 높은 산인데요. 바다도 없고 약간의 물줄기만 있으면 해를 붙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동해 좀 갔다 올게요. 서해 바다, 서해 바다란 말도 웃기죠. 동해 바다도 웃기고요. 해를 두 번 쓰는 게 웃기죠. 자, 그냥 지역명입니다. 서해를 갔다 오겠습니다. 동해를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청해의 그 지역명들. 자, 남, 북, 서. 자, 그럼 동해는 어디 있을까요? 1948년도에 나온 중국 분성 신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반도 우측에는 이제 일본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동해가 있죠. 옛날부터 부르던 그 이름.
동해. 자, 1950년대 또 다른 지도. 예, 동해. 그럼 현재 중국은 뭐라고 부를까요? 동중국해. 그리고 동해의 이름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현재 이제 동해라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 우측이죠. 일본에선 일본해로 부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 동쪽이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서쪽입니다. 일본이 동해라는 명칭을 받아들일까요? 본인들에선 서쪽인데요. 과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 한국의 정통 역사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자, 수도 일식 과학사실 고구려 역사 약 북부역까지 합쳐서 900년, 백제 역사 약 700년, 신라 역사 약 1000년. 그 오랜 존속 기간만큼 정확한 과학 기록. 하지만 중국의 왕조들은 몇십 년, 굉장히 짧은 연도만 존속하고 사라졌죠. 자, 우리 선조들의 수도, 그리고 동해바다. 현재 판소리, 그 다음에 옛날 시 등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지역명들. 이상하게 중국 대륙에 있는 그 지역명들. 토끼와 거북이 동해바다. 언제부터 내려온지 알 수 없는 그 판소리와 여러 시조들의 그 지명. 이곳이 동해바다인 건 확실합니다. 자, 이 해라는 문자는 좌측 이제 물수변에 오른쪽에 이제 어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솟아 올라오는 풀싹 나올 철이 있네요. 물줄기가 있는 곳에 탄생을 나타내는 그 한자. 해. 때로는 큰 호수에, 아니면 황하, 큰 강에, 아니면 이런 높은 산에도 물줄기가 약간만 있으면 쓰여졌던 그 지명, 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다로 해석을 해버리죠. 자, 이런 강은 육지에서 바다로 흐릅니다. 기초 과학상식이죠. 바다로 흐릅니다. 강은.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고요. 압록강도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대능하도, 난하도 바다로 흐릅니다. 강은 육지에서 바다로 흐릅니다. 현재 고구려의 영토 끝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사의 요하, 폐수의 위치, 남으로 흐르죠. 또 대다수의 제하사학자가 얘기하는 요하와 그 지류, 폐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네요. 하지만 삼국시대 요하, 우리 고구려와 화하족의 기준, 중국의 권위 있는 옥편, 설문해자에서는 요하의 지류, 폐수는 동으로 흐른다고 나옵니다. 유일하게 동쪽으로 흐르는 황하. 사마천의 사기에서 또 설문해자에서 동쪽으로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죠. 폐수. 하지만 수경주 등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후대 첨삭이 가능한 그런 지리지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통 사서로 아니면 권위 있는 옥편, 설문해자로 해석하는 게 당연하죠. 자, 요하, 폐수는 동쪽으로 흐른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에 대한 번역 어떤 게 문제일까요? 광개토대왕 비석에 나오는 바다를 건너다 문구, 철갑기병 고구려, 과연 바다를 건넜을까요? 아니면 물줄기를 건넜을까요? 또한 백제와 고구려가 패망한 후에 영토 싸움을 벌이던 신라와 당과의 전쟁, 그 7년 전쟁, 과연 당나라는 검붉은 파도치는 서해 바다를 이런 배로 건너왔을까요? 아니면 황하를 타고 쉽게 왔을까요? 해를 건너다. 자, 당나라 시안 좌측에는 위구르족, 그 다음에 또 토욕, 티베트 쪽이 항상 당나라 시안의 수도를 노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함락도 됐고요. 자, 황하를 타고 검붉은 파도, 넘실대는 황해를 넘어서 한반도의 신라를 공격을 했을까요? 바다를 건너갔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해는 대부분 바다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수, 황하, 물줄기, 사마천 분명히 얘기하네요. 해는 황하다. 해는 하다. 전공이 뭐라고? 한국 사학과라고? 그런데 해를 바다로 해석하면 어떡해? 내 2000년 전에 다 써놨잖아. 니네 지도 갖고 공부 안 하지? 황하가 바다야.